안녕하세요.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장다르크 채널입니다. 나르들의 진짜의 모습을 파악하고 자신을 변화시켜 인생을 주도해보세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 나르시스트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내 주변에 이렇게 곳곳이 숨어있는 그들의 정체를 잘 알아채기 위한 첫 단계.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파헤치는 시간으로 오늘은 그 9번째 조종 및 조작,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특징은 나르시스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수가 되는 개념으로 나르는 매니플레이션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타인을 속이는 것에 능한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죠. 먼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에 관한 이 슬프고 자랄 때 되게 불우했던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교묘히 모면하려고 합니다. 바람을 피다가 들킨 배우자, 혹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언어나 육체적인 폭력을 저지른 연인, 그 밖에 용서받기 힘든 행동을 하다가 걸린 나르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나를 잔인하게 폭력을 휘둘렀어. 친구들이 나를 왕따 시켰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울상을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진짜 울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당신은 상대 나르의 잘못을 꼬집은 것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렇게 생각하죠. 그랬구나. 이 사람 참 불쌍하게 자랐네. 참 힘든 일을 겪었구나. 그래, 내가 그 사람이라도 이렇게 자랐겠다 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공경에 처한 나르는 자신을 피해자로 보이는데 아주 도 같았습니다.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나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위해, 즉 조종을 하기 위해 매니플레이션을 이용합니다. 이 조작 및 조종 매니플레이션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착취하고 타인이나 상황을 통제하거나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위해 교묘히 그리고 불공정하게 하는 행동들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므로 당신의 이익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나르시스트 본인이 원하는 것을 투명하게 말하면 될 건데, 아니면 그리고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솔직히 말하는 대신 당신의 취약한 감정을 이용해 당신으로 하여금 이 나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렇다면 당신으로 하여금 매니플레이션의 유력한 패자가 되게 하는 이 나르들이 이용하는 당신의 취약한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낮은 자기 가치감, 낮은 자존감, 죄책감, 수치심,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혼란스러움, 그다음에 불안, 두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약점이 되는 감정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상대를 조종하려고 듭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수치심을 잘 느낀다고 해볼게요. 자, 나르시스트는 당신과 가까운 관계이므로 이 감정을 잘 알겠죠? 이런 당신의 감정을 이용하기 위해 당신이 수치심을 느낄 만한 상황을 잘 만들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 만한 말을 할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되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고 그걸 피하고 싶은 당신은 쉽게 포기해버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하고자 하는 감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죄책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아마 나르와의 인간관계에서 정서적인 피해를 한 번쯤은 당해봤을 거예요.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혹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나르는 당신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당신을 한 번쯤은 조작했을 거예요. 아니, 조종했을 거예요. 네, 위의 예시들은, 이때까지 말한 예시들은 부정적인 조작의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조작도 있다는 말인데 약간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네, 그 긍정적인 조작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상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칭찬하고 구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작은 주로 이 남녀 사이에서 애정 공세, 즉 love bombing이 있는 기간, 그리고 신혼 기간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상대를 섹시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대단하고 멋있고 잘났고 등 상대를 과하게 칭찬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당신 누군가 집에 있고, 예를 들어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나 부인이 해줬으면 하는 요리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슬릴 수 있죠. 당신 전에 해준 그 요리 있지? 그거 너무너무 맛있었어.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래서 식당에서 못 먹겠고, 당신은 너무 배려있고 나를 너무 챙겨서 항상 고마운데 일 끝나고 와서 피곤한 건 알겠지만 해주면 안 될까? 너무 무리일까? 네. 이 말을 듣는 당신은 아마 머지않아 힘든 몸을 끌고 요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저의 예를 들자면 그 사람과 저는 뉴욕에서 만났고 당시 패션 일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은 콜로라도주로 이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이제 반면에 저는 패션 관련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LA나 시카고 같은 대도시로 가자고 했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편하게 살아.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당신 용돈 벌게 하고. 그때는 되게 따뜻한 배려의 말로만 들렸고, 우리는 결국 자연이 풍부한 이 콜로라도주로 이사했고 제 경력은 자연스럽게 끊겼습니다. 네, 결혼 후에 아르바이트를 이것저것 당연히 했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가정 전업주부가 됐죠. 이제 결혼 생활 중에 제가 변변한 직장이 없다고 나가서 돈 좀 벌어라는 이유로 대판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이혼할 때는 법정에서 제가 일부러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죠. 그가 저를 매니플레이션 했다는 걸. 자신이 살고 싶은 주에, 즉 콜로라도주에 가기 위해서 나를 구슬려야 됐고 저의 경력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요. 네, 이렇게 좋은 말로 구슬리는 긍정적인 조작의 예였습니다. 네, 당연한 얘기지만 조작 및 조종은 연인, 배우자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 서로 알아가는 시기에 나르시시스트는 애정 공세를 하는 동시에 당신의 약점이 되는 이 감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세밀하게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당신이 만약 죄책감, 스스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우유부단함, 의무감,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고자 하는 그런 감정 등에 약하다는 것을 파악하기 시작한 이 나르 파트너는 이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네, 물론 이런 부정적인 조작과 긍정적인 조작을 잘 적절히 섞어가면서 당신의 감정을 쥐락, 펴락하고 당신의 행동을 일일이 이렇게 조종하려 듭니다. 간혹 나르가 원하는 것과 당신이 원하는 것이 우연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당신은 상대 나르가 나를 배려했구나, 당신을 배려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간혹 기분이 좋아서 당신에게 친절하게 대했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제 경험상,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경험상 나르가 원하는 바가 당신의 욕구와 우연히 일치했을 뿐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네,
이처럼 조종 및 조작은 타인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므로 아주 무례하고 극심히 이기적인 특징입니다. 나르와 가까운 관계에서 교묘하게 조종당하는, 특히 초기에는 당신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떤 느낌이고 상황인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 사람이 대놓고 공격하진 않지만 뭔가 자꾸 나에게 불리하게 모든 게 상황이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느낌, 네, 나중에는 억울한 느낌까지. 네, 종종 나를 상대가 당신을 조작해왔다는 것을 아는 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야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아주 실용적인 나르시시스트가 주로 사용하는 교묘한 조작의 구체적인 6가지 전략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보류, 숨기기, withholding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상대로부터 의도적으로 감추는 수법인데요. 어떤 걸 예로 들면 좋을까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얘기 같은데, 한 커플이 있다고 볼게요. 근데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이 남자는 결혼하는 조건에서 아이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녀를 꼭 갖고 싶은 사람인데, 이 여성은 만약에 불임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나머지 불임이라는 사실을 숨기는 거죠. 예를 들면 터놓고 같이 고민을 말을 하고 상담을 해본다거나 같이 위기를 극복할 생각을 하는 대신 그냥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있습니다. lying이죠. 거짓말은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큰 거짓말을 낳죠. 마치 무슨 카드 돌려막기처럼 그게 아닌 거짓말 돌려막기입니다. 아까 상황을 보자면 그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불임인 여성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나 검사했는데 아무 이상 없대. 우리 애 낳고 행복하게 잘 살자. 세 번째, 격리, isolation이 있습니다. 당신으로부터 나르에게 불리한 정보를 알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공유할 만한 사람으로부터 당신을 격리시킵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여성이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 여성이 불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 전에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남자친구와 그 자신의 친구들이 절대 만나지 못하게 하겠죠? 격리입니다. 네 번째,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전에 제 다른 영상에서도 다뤘는데요. 상대의 현실 감각을 부정하는 가스라이팅이야말로 조작, 조종의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상대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수단이면서 상대로 하여금 서서히 자기 가치감과 자존감을 잃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아이 낳고 싶은 건 이해하겠지만 당신 불우하게 자랐다며. 내가 알기로는 불우하게 자란 사람은 나중에 부모가 돼서도 자기 자신의 아이를 불우하게 자라게 할 가능성이 90%래 라고 거짓말을 지어낸다거나 그렇게 교묘하게 상대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감정적인 협박이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쯤은 해줄 거야, 그치? 예전에 내가 아주 곤란한 상황에서도 당신을 위해 한 행동 기억해? 이번엔 당신이 꼭 그렇게 해줘야지. 이번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당신이 그 일 안 해주면 난 너무 곤란할 거야 라는 말들로 당신의 죄책감을 자극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나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려고 끈질기게 했습니다. 아까 그 예로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협박일까요? 예를 들어 말을 하는 거예요. 나 불임이래. 근데 당신 우리 세월이 얼만데 이 문제로 나를 비참하게 버리면 난 죽고 말 거야. 나는 버틸 수 없을 거야. 감정적인 협박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6번째 수동적인 공격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passive aggressive하게 나오는 건데요.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상대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빈정대고 비꼬거나 혹은 비협조적인 이런 수동적인 공격을 이용해 상대를 벌주려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르의 이런 끈질긴 수동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당신은 포기하거나 결국 나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처럼 나르시즘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manipulation, 교묘한 조작 및 조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나르를 파헤치는 나르시시즘의 30가지 그림자 시리즈를 통해서 나르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르를 이 주위에 포진해 있는 나르들을 잘 가려내는 눈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좀 더 행복한 하루를 꿈꾸며 장다르크였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